아까 녹화로 보여지는 거죠.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윤석열이나 그의 일당들, 그러니까 이제 3대 수계라고 봐야겠죠. 윤석열, 그 다음에 김용현, 이상민. 이 자들은 도대체 왜 뻔한 증거,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을 하면서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가.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 사람 감치되었던 변호사인데, 변호사들의 태도를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변호사들은 법관이나 검사한테 잘 보여야지만이 앞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평탄한 길이 보장이 될 텐데, 저 사람들은 거의 뭐 시정잡배 수준으로 계속 지금 깽판을 치고 있는 거죠. 누구 말 맞다나. 도대체가 이들의 행동을 지금 보면 말이죠. 첫 번째는 다시 말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진술 거부예요. 세 번째는 법정 소란까지 유발을 시키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방청객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변호인들의 상식 이하의 무례한 행동. 어떻게 보면은 이주만 판사 같은 경우 법정 최고형 이야기를 언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은 매를 벌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근데 그거 아니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재판을 질질 끌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식상하고 또 지루해하고 염증을 느낍니다. 이건 곧 뭐냐면 관심사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고, 그간 이들에 대해서 비난을 가했던 일반인들이 점점점 짜증을 내면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설사 한 20년형을 때린다 손 치더라도 80이 넘어서야 나와요. 그건 사형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라리 정치범 프레임으로 짜고 나가자는 거죠. 나는 결백한데 저들이 음모로 나를 중재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주장하는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 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나를 탄핵시키고 이렇게 옥중에서 고초를 겪게 했다. 이런 식의 정서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30%잖아요. 민주당 쪽도 한 30%에서 40% 됩니다. 그럼 둘이 합하면은 최대 70%면 나머지 30%가 부동층이에요. 이 부동층은 선거 때마다 그 선거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젊은 층, 아직 뭔가 잘 모르는 젊은 층이나 혹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정치에 뭐가는 사람들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임팩트 한 번만 주면은 자기한테 확 넘어온다 이거죠. 그러나 아마 다음번 대선에 나오는 그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여기에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보십시오. 다음번 정권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인정했을 경우에는 사면 복권에 어려움이 있어요. 외려 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정서를 국민 정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만약에 사면 복권을 단행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반발이 부딪힐 거라고. 그건 결국은 차차기에서 또 한 번 실패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개기고 뭐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받아도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만한 사형 대신에 무기징역을 때릴 가능성이 높죠. 그럼 1심에서 무기징역이면 2심에서는 조금 더 감형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질질 끌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뭐 절차상 문제를 삼아서 조희대가
파기환송을 한다든지 하면은 다시 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저쪽 다시 한번 승부를 내볼 수 있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때 나는 정치범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갔다면은 그때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발판 삼아 가지고 사면 복권을 단행하면서 이 복권된 이들의 수하들, 신복들이 다시금 재등장하겠죠.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현 정권에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이나 민주인사들에 대한 가혹한 포국이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 또 떡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구치소 내에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환자로 지금 위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할 것 같아요.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예?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계속 기독교 집단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현재 통일교라든지 정광훈이라든지 이상한 사이비 뒤에는 항상 극우 기독교 중추 세력이 자력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지금 대놓고 윤석열 사면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못 꺼내는 게, 윤석열 지지를 못하는 게, 대다수 신도들은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거기서 목사놈들이 헛소리를 해버리면은 자칫하다가는 교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비 앞세워가지고 자꾸 이제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떡밥을 뿌리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지세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론이 한 45%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면을 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얘들 입장에서 길어야 한 3년, 기결수도 아닌 미결수 신분으로, 미결수는 교화 노동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교도소 안에서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밥 먹고 놉니다. TV 보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2번, 3번씩 변호사 부르고.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돈은 되는 놈 따로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어렵다는 게 요즘 징조가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지기현 판사라는 이 친구도 웃고 있지만은 점차 이제 인내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닥이 나오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지기현이 외려 더 엄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 두 번째로 지금 위태태하게 빠르들고 설치신 나경원 씨를 비롯한 국민의힘 상당수가 지금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거 6년 끌었던 재판이지만은 명백하게 법을 넘기기에 분명하다면은 양벌주의를 적용해가지고 민주당 인사도 몇 명 처단하면서 얘네들 국회의원 배지 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제 지금 예전에 황총린이 이런 사람들, 정광훈이 이런 세력들, 통일교 세력들하고 격탁한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을 먼저 두들겨 잡으면서 이들을 이제 일단 구속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다. 특히 지금 추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변심해가지고 협조할 수도 있어요. 당이 뽀개지건 말건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언뜻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조작 수사, 기소 사건들, 대장동이라든지 대북송금이라든지 이거 이미 이제 거의 전신을 드러낸 상태예요. 남은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면서 요 조작에 가담했던 검사들 구속시키면서
이제 모든 전모가 드러나겠죠.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뭐 7,800억이니 어떠니 저떠니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부에서 인정한 뭐 배임 횡령액이 뭐 1,몇백억이라는데 이것도 저는 좀 이상해요. 애시당초 이 사업이 이렇게 엉망으로 됐던 이유가 당시 성남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이나 그 시장이 작당을 해서 허가를 내준 거고, 이미 내준 허가를 번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이 나서서 5천억이라도 건져낸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 불경기여가지고 수익이 별로 나지 않을 구조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얘네들이 수익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투기일지는 몰라도 이게 불법적일 수가 있는가? 물론 뭐 유동규나 이런 애들하고 짜고 뭐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있지만은 그게 과연 전체 수익에 대해서 영향을 줄 만한가? 라는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은 좀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검찰 조직 자체가 이번에 지검장 18명 평검사로 전부하고 그 한 30명 정도 되는 그 평검사들이 검찰총장 대행을 찾아가서 이제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대놓고. 이거는 뭐 항명이 아니고 뭐 정치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거고 하는 건데 이거 아니에요. 조직사회에서는 경로를 밟아서 정당하게 항의하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유달리 검찰들은 보면은 뭐 일개 검사 하나, 뭐 검사장 하나가 그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게 다반사예요. 어느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공직사회 기강에도 큰 영향을 주고,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은 내규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부당하게 절차를 밟지 않고 대외적으로 연판장 형식으로 내려온 명령을 거부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난리 쳤던데, 아니 지가 직접 찍어가지고 항소하면 될 텐데 왜 안 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소를 하게 되면 더욱더 불리해지고 하니 항소 포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자신들이 부당하게 탄압받고 해체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분석이 가능하고, 또 이런 분석이 사실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을 받치고 있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검찰이 힘을 잃게 된다면은 더 이상은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해산당하고 그 다음에 검찰 조직이 와해되고, 그리고 이와 결탁했던 통일교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이비 종교 뒤에 정통 기독교 종미 극우분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들이 지금 점점 드러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더해진다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희대라든지 뭐 이런 지금 친윤 쪽에 가까운 이런 판사들도 지금 좌불안석일 거예요. 과연 저들이 이번 내란에 가담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만약 수사가 계속된다면은 분명히 이제 범죄 혐의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조희대라든지 이런 자들이 변절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마디로 등에 칼 꼽는다는 거죠. 믿고 맡겼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 돼서 이제 뭐 안가 사인 회동이라든지 조희대가 뭐 김충식이 추천을 받은 그런 사실이 드러나도 그와 관계없이 나는 정당하게 내란 수괴들에게 처벌을 내렸다라는 것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면죄부는 주어집니다. 뭐 불명예스럽게 퇴진은 할 수 있더라도 콩밥까지는 먹지 않겠죠. 서울대 나온 놈들이니까 그 정도 계산기는 두드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희대나 이런 쪽들도 지금 지난번 파기환송에서 전자기록을 보면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게 결정적으로 절차상 하자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가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들이 지금 두들기고 있는 계산기의 결과는 예상 수치는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 시점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거나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20년형이나 15년형을 받거나 이들의 나이를 감안해 봤을 때는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그럴 바에는 사나이 폼 나게 한번 멋지게 한번 개겨보자는 심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학식에 비해서는 너무 좀 터무니없는 지레짐작이고요. 결국에는 그런 계산을 깔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그런 내심들을 아마 아는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이건 진짜 저의 이제 소설입니다만은 마가 세력하고 연합을 해서 이 정권을 다시 전복하겠다는 꿈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트럼프가 동조를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고 있고, 아무리 자기가 기독교에 충실하다고 해도 이미 죄 지어가지고 콩밥 먹고 있는 놈을 뭐 참여했다고 풀어주라고 할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마가 세력들이 요즘 잠잠하지 않습니까? 전환길이나 그거 가가지고 개소리 헛소리나 짓거리고 앉았지. 그 이상은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뭐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지고 조금 약간의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봐야 되겠죠. 감사합니다.